자, 2부 하겠습니다. 네. 홍콩군요. 이 명품 독설, 오늘 진짜 독설 좀 제대로 해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네. 대표 선거가 끝나면 우리 시청자들은 전부 시원한 특유의 예의 없는 네. 사이다 독설, 홍준표 대표로부터의 독설이 네. 나오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네. 지금 부도 운전석 티켓에 대한 공격, 사드 공격, 적어도 이 정도는 좀 해주지 않겠느냐,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이분이 조금 이상해서 제가 당선된 다음날 홍준표 정신 차려라 이랬더니만 이제 됐는데 예. 뭘 그리 떠드냐, 좀 정비하고 하게 좀 숨 좀 돌리게 놔주라고 제가 욕을 조금 먹었어요. 그런데도 내가 다음날 한번 더 그랬습니다. 아니, 하는 걸 보니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했는데 그 다음날 정면이 딱 되더만요. 대통령이 외유죽인데 비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저는 그분이 남한테 수도 없이 예의 없는 말을, 행동을 해놓고 예의를 주장해서 이번에 좀 무서웠고요. 예. 또 무슨 장관들 다 통과시켜주자. 조대빈이 성명문이 네. 방산 브로카라도 다 통과시켜주자. 그 다음에 무슨 추경도 해주자. 정부 조직법도 해주자. 이러는데 네. 저거 약 먹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럼 뭔 지약을 먹었느냐. 문무일이가 윤대진이가 검찰의 고위직을 맡으면서 지금 성완종 리스트 지약 먹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저 황장 소장 저랑자 같이 거의 한 4, 5년 같이 이제 종편하지 않았어요. 예.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이제 보면은 이 종편 패널 중에서 좀 온건 보수에 들어가죠. 우리 조금 보면 우리 황 소장이 좀 강경 보수에 들어가고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그 당시 박근혜 당시 대통령 당시에도 항상 했던 이야기가 지금 홍준표 대표가 한 얘기를 저는 그때 했어요. 자, 대통령 책임자에서 대통령은 대통령 책임자에서 장관이라는 것은 내각 책임자의 장관과 다르다. 비서 세크레터리, 비서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그 언제냐니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출범하자마자 그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만들고 김종우 씨 낙마하면서 그때 얼마나 야당이 아니 말도 못했죠. 말도 못해. 그때 저 뭐라고 그랬냐? 지금 홍준표 대표가 한 얘기 똑같은 얘기 제가 했어요. 자, 대통령이 실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은 나하고 좀 호흡이 맞으니까 한번 해보겠다. 해보고 만약에 잘못되면 그때 가서 결과를 문책하라. 둘째,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국내에서야 보면 여와 야가 갈리고 보수와 진보가 갈려서 대통령 욕도 할 수 있고 하지만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순방 나가서 대한민국을 대표한 국가 원수로서 정상회의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조금 자제하자. 그 얘기를 저는 그때 했어요. 근데 제가 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홍준표 대표가 대표 되시기 전까지만 해도 그야말로 참 거칠고 험악하고 예의 없고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시던 분이 갑자기 아까 우리 한 소장 말씀대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결정되면서부터 갑자기 톤이 낮아지니까 우리 황 소장 말씀하신 대로 문무일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가 누구냐? 바로 2015년 성완종 사건, 성완종 리스트 이것을 갖다가 총괄 수사했던 검사장입니다. 그러니 그때 이미 문무일 씨 딱 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딱 이걸 치면서 문무일 씨가 또 고려대 나갔잖아요. 공창이네. 고려대 같은 법대 나왔을 거고. 근데 아마 이쪽은 사갖고 이제 행정학을 볼 겁니다. 네. 근데 야 이건 좀 보면 이 문무일 검사장을 검찰총장 내정할 때부터는 앞으로 홍준표 대표는 꼼짝도 못하겠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듯이 저녁에 술자리 술 먹으면서 웃으면서 했던 이야기인데 마침 그 다음날부터 홍준표 대표가 너무 지나치게 톤을 다운시키니까 지금 평상시 부드럽기 짝이 없었고 물렁하기 짝이 없었다는 정우택 원내대표가 오히려 강경으로 보일 정도예요. 글쎄 말입니다. 이 착시 현상이 심한데 그래서 지금 스트롱맨이 졸지의 샤이보이가 됐다. 갑자기 예의 없던 사람이 예의를 말한다. 부터 별별 이야기가 그러니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그 시기 한 부분은
뭐 장관이나 이런 건 네 마음대로 해라. 추경도 해줄게.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보수 정당의 마지막 남은 기본 가치. 지금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앞으로 자신들이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갖고 가겠다라는 걸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기존의 보수의 가치들 중에서 잘못되거나 수구적인 거는 빼고 네. 마지막 남은 가치는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게 보수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안 보죠. 예, 그런데 보수는 무조건 안 보여요. 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사드 전작권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북한과의 어떤 평화 체제 더 나아가서 무슨 ICBM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대화를 제안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보수의 기본 가치를 정면으로 이제 위배하고요. 기존의 보수가 이 북한 문제를 가지고 또 미국과 동맹을 해서 중국 등을 일본과 더불어서 이제 견제하는 이런 어떤 보수의 가치를 전면으로 깔아뭉개고 있는데 적어도 이런 부분, 또 저기 성주에서 지금 외부에서 굴러온 이 군들이 경찰까지 이제 근무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군을 지나쳐서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말을 하지 않으면서 앞에 거는 다 해주고 예의를 갖추자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이게 옛날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정치판에서는 침을 맞았다. 저 그거 하시려고 그럴 줄 알았어요. 사쿠라 얘기하실 줄 알았어. 침, 그래도 침. 사쿠라까지는 침을 단단히 맞았네.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저 홍준표 대표가 제 보수들 입장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둘 다 질이 멸렬해 있고 그나마도 질이 멸렬해 있는 가운데 둘로 쪼개져 있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내년 2018년 6월 13일이면 지방선거입니다. 사실 그리 멀지 않았어요. 이제 한 11개월 남았는데 우닥탁 이제 뭐 7월 조금 있으면 7월 이제 임시국회 끝납니다. 8월 한 달 쉽니다. 이제 9월달 정기국회 들어가죠. 우닥탁 한 100일하고 나면 12월 중하순 되면 그때부터 들어가는데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지금 상태로 봐갖고는 국민의당은 지금 완전히 지금 덫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는 입장이고. 네, 뭐 대가리를 엎쳐서 날려버리겠다. 그건 나중에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하여튼 지금 보면 이쪽 이제 진보 좌파 쪽에서는 지금 뭐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가는데 국민의당이 슬슬 마치 뭐 구렁이가 두꺼비 빨아먹듯이 쭉 끌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여자들이 뭐 안돼 하면서 좋아 이렇게 가듯이.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서로 홍준표 대표는 지금 대표된 다음에 인사를 가면서 정세균 국회의장, 추미애 대표한테는 그래도 당선 인사를 갔어요. 바른정당은 안 갔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 형제지간에는 불구대천으로 싸우고 있으면서 그리고 좋아 불구대천은 싸워. 그 대신 누구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날선 공방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셨던 투박하지만은 그러니까 청량음료 사이다는 아닐지 몰라도 그 막걸리도 시원하게 하면 시원하거든요. 그런 시원함을 갖다가 기대했던 것이 사실은 홍준표 대표에 대한 뭐 74%의 지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대표 되시고 너무 갑자기 확 급선회를 하니까 좀 당혹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원래 옛날에 보면 난 그런 걸 섞어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막걸리에 사이다 섞어서 많이 드시대요. 시원하죠. 예, 시원한데 근데 막걸리에 김 빠진 사이다 섞으면 텁텁합니다. 텁텁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 김춘추가 생각이 나요. 왜요?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당나라를 끌어들여가지고 내부를 다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지금 야당 내부를 내가 장악하고 또 우리 당내에 친박을 제거하고 바른정당을 흡수 통합시키고 문 닫게 해서 이게 중요하지. 지금 현 시점에서 기세등등한 문재인 정권에 내가 지금 덜미가 잡혀 있는데 싸울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참 그 대목이 참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만약에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만약에 무죄 확정 판결이 났어도 이랬을 것인가?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안 하죠. 내가 볼 때는 뭐 아마 지금 서슬이 퍼럭에 보면 당장 지금 보면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엄중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이제 북한에 대고 좀 보면 10월 4일날 2.3가족 상봉하자고 유화 제스처 때인가 이걸 갖다가 분명히 짚어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뭐 미국에 가서 쓰지도 못할 썩은 티켓 비싸게 주고 사왔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보면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온가람 아까 그 이제 추경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그래요. 보면 추경도 보면 핵심 이제 80억 그 시험 비용 아닙니까? 공무원 시험 비용.
근데 사실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죽어도 못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못 해주겠다. 거기다 보니까 지금 장관 그 이제 이번에 뭐 조대엽하고 어떤 이제 송영무 이 걸어서 죽어도 못 해주겠다는데 이 가만히 하다 보니까 저도 보면 참 이건 당 차원에서 그렇다면은 원내대표가 야전사령관을 싸우고 있으면 당 대표가 뒤에서 힘을 실어줘야지. 백업을 해줘야 됩니다. 백업을 해줘야 돼요. 힘을 실어줘야 돼요. 자 무엇이냐? 저희가 지지난주에 3주 전인가 추경 얘기 한번 다룬 적 있잖아요. 추경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황수한테 이렇게 제가 여쭤봤을 거예요. 자 코끼리를 갖다가 냉장고에 넣는 법 기억나세요? 코끼리 코를 먼저 냉장고에 넣는다. 그 다음에 아니지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 코를 넣는다. 밀어넣으면 다 들어간다.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앞으로 17만 명의 공무원들을 갖다 5년 내에 뽑으면요. 일단 침만 발라놓으면. 발라놓으면 자 보세요.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공무원 예역에서 333조를 받아 향후 60년 동안 절감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구체적 자료를 갖다 냈더라고요. 17만 명을 내렸을 경우는 약 한 240조가 들어간답니다. 그럼 그동안 공무원 연금 계약하겠다는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 8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시험 비용입니다고 딱 점을 찍는 순간 그거는 이제 쭉 그냥 쭉 코끼리 코를 일단 넣은 거야. 그 다음 쭉 빨려 들어가. 그 나중에 8천억이 되고 8조가 되고 80조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240조가 앞으로 향후 한 4, 50년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우택 원내대표의 말이 맞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 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빼라. 빼고 나머지 뭐 정 급한 거 있으면 원래 추경이라는 그 자체가 단기적, 일회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향후 앞으로 보면은 공무원 한 35년에다가 나중에 이 사람도 공무원 퇴임하고 그 이후까지 평생 연금까지 보장해주는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졸속을 할 수 없다. 맞는 얘기예요. 그거는 정기국회 예산에서 다시 심의가 돼야 될 부분이고 추경에는 그야말로 경기 부양을 위한 또 예를 들어서 무슨 최근에 뭐 가뭄 피해 이런 부분들 예비비 성격의 비용을 그렇죠. 긴급 편성해야 될 부분만 다뤄야 하는 게 맞지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은 이런 걸 부각 안 시키고 그냥 두리뭉술하게 뭐 추경도 그냥 뭐 심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얘기하다 보니까 뭐 좀 보면은 홍준표 대표가 우리 황 소장 지적하신 대로 혹시 뭐 좀 세게 올무에 걸린 게 아닌가 또 침 맞은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렇게 보면 우왕좌왕하다 보면요 문제는 바른정당하고는 불구대천으로 싸우고 여기에서는 선명성 못 내보이고 또 당 내에서도 보면 온파 간이고 그런 가운데 지금 보면 지명직 최고위원 이종혁 최고위원이죠. 그다음에 여의도연구소장 김대식 소장이죠. 자기 사람 다 자기 사람 심고 이런 모습 갖추다 보면 내년 지방선거 완패되면 더 이상 재기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문이 기세 등등을 할 때 네. 뭔가 싸우기보다는 내전을 벌려서 이 통일을 한 다음에 시일을 기다리면 문은 좀 이렇게 자빠질 거고 슬슬 힘이 빠져서 그때는 내가 끽소리 좀 내겠다. 이제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전력으로 훌륭한 전략이죠 사실. 그럴 때 강나무 밑에 가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입안에 감이 딱 떨어집니까? 얼굴에 딱 떨어져가지고 참 홍시 한번 막 저기 얼굴에 떨어지면 참 대책이 없는데 아파요. 근데 지금 보면 그래요. 지금도 오늘도 이렇게 한국갤럽 여론조사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83 다시 또 올라갔어요. 예. 물론 역대 어느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해외 순방 갔다 오면 일종의 순방 효과는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잘한 건 잘한 거 못한 건 못한 거예요. 그럼 잘한 부분 이래서 잘하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이 참 우려스럽고 걱정된다는 부분을 갖다가 또박 짚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여야 공이에요. 전략적으로 따지면은 지금 조대엽, 송영무 여기에다 매달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와 싸우는 부분에 대한 것을 포기하면서 적당히 제한적으로 문재인 정부로서는 별 데미지가 될 것도 없는 조대엽, 송영무 이런 데 집착을 하면서 정작 큰 그림에 대해서는 프리패스로 통과시켜주면서 사실상 높은 지지율을 그건 뭐 홍보하는 대로 나오죠. 야당이 잘못했다고 해서 이슈화 시켜서 까발려서 싸우면 그건 높은 지지율이 나올 수 없는 거고 근데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지금 10%라는 겁니다. 10%. 10%예요. 그리고 저기 민주당 50%. 그러면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흔히 이야기합니다. 언론 조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니 당사자 자유한국당이 언론 조작이다 여론 조작이다 말을 한 바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데 괜히 나서서 구경하는 분들이 조작이라고 말도 하지 마 이리 바랍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네. 그러면 경쟁자인 바른정당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물론 최근에 안보 문제에서 이해운 대표가 한마디 했습니다만 네. 이 사람도요 문재인 정권 5월 17일인가 출범하고 일주일쯤 됐어요. 네. 아, 너무 잘했다. 너무 잘한다고 그랬죠. 그때 장관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혹시 뭐 아니 그 당시에 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보면은 뭐 이해운 뭐 대표의 얘기가 아니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국민 통합형 예. 내각을 꾸릴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들이 한참 나올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뭐 기억나시겠습니다만 그 당시 예. 뭐 저 정의당의 뭐 심상정, 예, 노회찬도 뭐 노회찬도 뭐 장관 물망에 올랐고 뭐 그런 시절인데 그런 시절에 어쨌든 이해운 예. 당시 의원이 그런 얘기했던 것은 상당히 사실은 적절하지 못했죠.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해운 대표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뭐 개인적인 은원 관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말 가혹하리만큼 공격하면서 예.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온유한 입장을 취해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수의 입장에서는 마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합쳐봐야 한 15, 6%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말을 좀 많이 오버했어요.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있고 나서 바로 NSC 소집하고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이 화장실 배가 아프면 화장실 가듯이. 그 다음에 임종석 실장한테 이렇게 김관진 뭡니까 안보실장한테 네. 자세히 와서 얘기해보라고 하고 강경한 메시지 내보내는 거 보고 놀랐다. 그러면서 보수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관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의외로 상당히 박수 받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 자 안보 문제에서까지도 이렇게 말했어요. 자 사람이 예. 정치 이 양반 한 4선쯤 한 사람 아닙니까? 삼선 아닌가요? 삼선이니까 저 삼선이라 칩시다. 예. 아, 삼선인 것 같아. 그런데 국회의원을 그리 오래 한 분이 대충 정권을 보면 어떻겠다라는 감을 잡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냥 잘하고 있으면 아무 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을 늘어놓고 안보 문제까지 이야기했다가 이제 오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뭐라고 그래요? 제가 며칠 좀 씹어서 그러는가 뭐 내 때문에 그랬다고는 안 봅니다. 네. 무섭게 잘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한 달 만에 무섭게 잘한다다가 이제는 좀 걱정되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할 바에야 입 좀 한 달 좀 딱 쳐닫고 있다가 말 신중하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래야 되겠죠. 예. 왜냐하니까 실제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나흘 만에 5월 14일 아까 말씀드렸던 2200km 올라가고 700km 날아가는 예. 그 이른바 화성 12형 이번이 14형이에요. 예. 그 발사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그건 뭐 NSC 이건 뭐 소집하는 당연한 건데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벌써 일관되게 이미 보면 이미 4월 달부터 아까 말씀하셨던 성주에서는 이른바 뭐 그 민간 검문소. 민간 검문소 설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나왔던 메시지들이 보면은 뭔가 조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다는 다른 건 몰라요. 아까 결국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영국하고 달리 보수 정당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뭐 누구랑 대치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북이 대치하고 남북이 그냥 대치도 아니고 1950년부터 3년 동안 이른바 그 6.25 전쟁 통해 200만이 넘는 사상자가 생겼던 그 당시 우리나라 남북한 인구 다 합쳐봐야 2천만이 조금 넘을 때예요. 거의 10분의 1이 죽거나 다친 그 수많은 이제 이산 가족이 생기고 거기라면 최소한 보수 정당은 안보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고 좀 더 철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오늘 또 딴 걸 칭찬했어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뭐 BBQ 치킨 조사하고 그다음에 뭐야 저기 부영그룹 회장 고발했다. 이중근. 예, 기대가 크다. 이러는데 아니 제일 하기 쉬운 게 통닭 두들겨 잡고 피자 두들겨 잡고 우유 두들겨 잡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손을 봐야 되기는 되는데 지금 우리가 김상조한테 기대했던 것은 무슨 피자, 통닭, 우유 두들겨 잡는 게 아니라
재벌 개혁을 해서 공정한 거래를 만들겠다고 말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와 재벌들은 불러가 간담회하고 예? 화기애애하게 또 미국에 갈 때 같은 비행기에 태워가고 이 피자 통닭만 두들겨 잡는 거는 이거는 좀 일을 거꾸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자, 정말 정확한 지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김상조, 뭐 장하성 이와 같이 이른바 참여연대 출신의 그런 학자들을 갖다가 기용했을 때, 아, 저 양반들이 이른바 재벌 저격수다. 엄밀하게 삼성 저격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삼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경제 규모의 거의 한 4분의 1되거든요. 삼성, 현대 등 최소한 4대 내지 5대 재벌들을 갖다가 좀 보면 불공정 관행을 끊고, 아니 제일 쉬운 게 보면 만만한 게 뭐라고, 가장 만만하죠. 뭐 저 부영그룹 해봐요. 저 보면 부동산 임대업으로 해서 저 큰 기록 아니에요? 빠른 겁니다. 그다음에 무슨 뭐 저 BBQ 치킨이니 뭐니 그 때려잡고,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에서 때려잡은 것은 피자, 미스터 피자. 이게 뭐냐니까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표필리즘의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손대는 것이 아니라 다만 국민들이 봤을 때 그게 제가 늘 얘기하는 부분 그레디에이터 원리 아니에요. 그레디에이터. 그러니까 검투사 뭐냐니까 본질을 손대기보다는 몇몇 이른바 좀 지가 이길 만한 거 마녀 사냥하듯이 몇 놈 잡아다 놓고 줘 패버리고 하면은, 아니 글래디에이터가 호랑이하고 싸워야지 무슨 길고양이하고 싸우거나 시라소니하고 싸우고 자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갖고 지금 만약에 이제 이혜훈 대표가 그걸 잘한다, 기대가 크다 그러면 참 걱정스러운 게, 이것도 또 말을 빨리 한 거예요. 또 말을. 그렇죠. 이혜훈 대표 같은 경우는 서울대 경제학단하고 KDI에서 연구원을 오래 했던 유승민의 최측근 중에 한 명 아닙니까? 한국의 경제 개혁의 보수 쪽에서는 상징으로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해서. 그렇죠. 핵심 본질과 곁다리 지역적인 문제를 분리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정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지역적 문제를 갖고 어떻게 보면 조금 국민들의 눈을 좀 가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걸 베껴줘야죠. 지금 부동산 문제만 하더라도 전월세 폭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난리인데, 지금 집권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6.19 조치가 발표하기 전까지 40일을 부동산의 지금 이 폭등을 방치하면서 은근히 경제 부양의 원인이다, 이게 아주 조건이다 라고 하면서 즐겼거든요. 그러고는 더 나아가가지고 지금 기껏해야 프랜차이즈 두들겨 잡고 있는데, 이런 거는 거의 마지막에 해도 충분한 수준입니다. 물론 하기는 해야 되죠. 그런데 일에 선후 관계가 있고 또 정권 초에 힘이 있을 때 어떤 쪽의 일을 먼저 할 것인가라고 보면, 자기들이 적어도 경제 민주화를 하고 경제 개혁을 하고 공존하고 상생하는 경제를 하겠다고 했다면, 이거 아들 발목 비틀러 가지고 뭘 선전하듯이 이렇게 보이는 부분을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야당 대표의 지금 자질이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 양쪽 다 큰일 났어요. 이혜훈, 홍준표 둘 다. 그 말씀 나오는 김에 참 저는 이게 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 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죠. 지금 사실상 이제 조만간 이제 임기를 이제 역할을 끝내겠습니다만,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보도된 바에 따르면 김진표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국민연금이 보다 보면 벤처기업 등에 더 투자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뭐 좀 이제 기금 운영함에 있어서 500조가 넘는 돈을 600조가 가는 560조. 그 중에 이 투자하는 부분 중에 한 84%가 대기업에 투자한다. 그러면서 벤처기업에도 투자해야 되고, 이른바 앞으로 저출산 위해서 임대주택 하는데 이런 데도 돈을 넣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 큰일 날 사람들이구나. 보세요. 국민연금이 삼성 엘리어트에 잘못 개입됐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치소.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 당시 문영표 장관이 지금 감옥 가 있고, 그 다음에 기금 본부장. 네가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게 물론 까마득한 옛날 얘기라면 잊어서 그럴 수 있다고 그러는데, 보세요. 자, 당시 보건복지부 문영표 장관이 우리나라 22개의 그 컨설팅하는 무슨 컨설팅하는 데서 한 군데만 빼고 나머지는 이거 저 헤지펀드인 저 엘리엇한테 당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좀 저 삼성하고 저 제모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금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냈었어요. 근데 이 문제가 결국은 보면 동티가 나서 줄줄이 감옥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김진표 씨는 여기다 전문가들이 팍 떠는 거예요. 왜? 기금이라는 것은 정부 예산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자기들이 내 미래를 위해서 일단 유보시켜놓은 유보금이거든요. 절대적으로 그 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위원회나 조직에서 한마디로 수익성 극대화의 관점에서 그거예요. 판단해야 포인트가 되죠. 수익성 극대화의 포인트 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벤처라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벤처라는 게 위험한 거죠. 벤처라는 게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이 몇 개 회사들이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을 이 뭡니까 이 서브프라임, 네, 서브프라임, 모기지 프라임. 이 주택 모기지, 주택 모기. 관련 상품을 갖다가 이렇게 사는 바람에 퇴직금 다 날려먹는. 다 날리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펜션의 운용은 펜션이라면 연금의 운용은 그야말로 위험 최소화. 그러면서 안정적인 수익. 왜? 그건 정부 예산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고 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연금 가입자들이 예. 내 돈을 갖다 미래를 위해서 미리 조금씩 떼놓은 돈인데 그렇다면 그걸 갖다 가장 이른바 수익성이 높도록 그 운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제 정부에서 나서갖고 지금 보면 김진표 위원장이 자 왜 대기업에 투자하느냐 벤처기업 그야말로 위험을 감수하고 말이지 넣어라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서브프라임 모기지랑 같은 개념입니다만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이 필요한데 거기에도 기금이 좀 운용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런 문제를 갖다 했을 때 이거 갖다 최소한 야당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짚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그와 같이 안정을 희구하고 안보를 갖다 중요시해야 될 두 보수 정당이에요. 한쪽에서는 아까 표현대로 뭐 침 맞은 모 마냥 한쪽에서는 뭐가 그렇게 급한지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좀 떠받들 듯한 찬양. 이러니 참 보면 보수들이 망 갈 데가 없다는 것을 제가 어제도 몇몇 친구들 만났더니 그 얘기를 합니다. 자, 망할 때는 약도 없는데요. 이럴 바에야 정말 아주 그냥 완전히 망해져 버려가 좀 사라져 버리고 새로운 보수의 싹이 어딘가는 또 돋아나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데요. 사람이라는 거는 기본으로 해서 될 말과 안 될 말, 해서 될 행동과 안 될 행동이 있는데요. 이 기본을 넘어서 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말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기본들을 두 당의 보수 야당의 대표들이 넘어서고 있어요. 이게 참 그게 걱정이에요. 왜냐하니까 이런 것들이 요즘 뭐 예전에도 마찬가지면 요즘같이 이제 SNS가 많이 발달돼 있고 그다음에 모든 것들이 네가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나는 아직도 알고 있다. 아직도 알고 있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전에는 그걸 찾으려고 한참 걸렸어요. 요즘은 당장 찾는 당장 찾기 때문에 네가 뭐 지난 여름 정도가 아니라 네가 어저께 한 일을 국민들은 아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수의 두 야당이 서로 간에 티격태격하는 가운데 뭔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빙빙 도니까 그야말로 보수층 국민들은 마음을 더 갈 데 없어 헤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민주주의의 대원리가 뭡니까? 견제와 균형. 그렇죠. 견제입니다. 대통령과 이 어떤 집권 세력의 어떻게 보면 강한 드라이브, 초기에 누구나 강한 드라이브 걸고 싶겠죠. 거기에 대해서 때로는 브레이크도 걸어주고 견제도 해줘야 될 그런 힘들이 없으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언론들이 지금 문비어천가를 부르다 못해서 뭐 이 곡해해서 그냥 언론들이 파헤치는 게 아니라 빨아도 너무 빨아버리고 있는데 우리 황 평론가께서 얼마나 더 조야해서 헤매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제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저도 곧 조야해서 같이 있을 겁니다. 예. 아이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독설이라도. 아이고 독설. 야들은 독설을 좀 해야 됩니다. 아이고. 정신 못 차리는 인간들이라서. 여태까지 한 말이 바로 그 독설이 그 자체죠. 그래서 보면은 모르겠어요. 지금 안보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다 시급한데 이렇게 보면 지금 당장 외부에서 들려오는 그 북소리는 정말 전쟁의 북소리예요. 지금 보면 이 간단한 부분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망연자실 해서 그냥 아니면 또 한쪽에서는 희희낙낙 이런 가운데 참 우리 2017년 또 2018년 어떻게 올지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저는 홍준표, 이혜훈 두 대표가 이 방송을 듣는 즉시 보따리를 싸고 성주로 내려가서 운동꾼들이 차지하고 있는 검문소를
자경단으로서 제거하는데 한번 노력을 해.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좀 한여름 밤의 꿈 같습니다. 한여름 같은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될 아들 보고 해야지. 오늘 조선일보 이면에 아주 그나마 조선일보가 이면에 크게 오늘 보도를 했더라고요. 딱 한차만 검문을 안 한답니다. 그 우리 저 보면 페트롤카라는 차 있죠? 네, 네. 그 이게 보면 저 삐오, 순찰차 삐오. 삐오 하고 그거만 빼고는 심지어는 12인승 경찰차도 딱 검문하고 경찰을 갖다가 이른바 외부에서 온 그 무슨 단이라는 사람들이 검문하고 있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보면은 약 한 2,000리터의 기름을 갖다 매번 헬기로 지금 그러다 엊그제 한 개 떨어뜨려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아유. 망할 때는 약도 없습니다. 자, 이 두 사람 그냥 망하는 집구석의 마지막 자장이나 되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